네, 여러분 새벽에 오줌 누시느라고 한 번씩 깨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먹고 희한하게 아침까지 푹 잡니다. 환신, 면역력 최강이고요. 몸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들 거시기. 한번 드셔보세요. 책임진다니까. 이거 애국기업입니다. 애국기업. 소팔메트콜, 홍삼은 물론이고요. 몸에 좋은 이 효능 약초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애국기업 밑에 전화번호 나가죠? 전화 거시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체력은 국력. 여러분 면역력 강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짧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민심이구나. 보수파의 민심이구나. 가늠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역대 대통령은 언제나 여의도에 정치적 기반이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치 경력이 일천해 여의도에 정치적 기반이 없다. 윤핵관 운운하지만 그건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어낸 조오에 불과하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여의도에 정치적 기반을 갖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 짜증이 나오는 거다. 안철수 후보가 윤한 연대를 거론한 것은 영린을 건드린 커다란 착각이었다. 안철수 후보는 여태 어느 정당을 가더라도 착근하지 못하고 겉돌다가 지난 대선 때 비로소 선택의 여지 없이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안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국민의힘에 착근하는데 그 의미를 가져야지 윤 대통령과 맞서 당권을 쟁취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서는 앞으로 정치 역정만 더 험난해질 거다. 차기 경쟁하는 잠재적 인사들이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차기 경선이 불공정 경선이 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말없이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 정권 초기부터 차기를 운운한다면 이 정권이 온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힘 모아서 윤 정권을 안정시킬 때다. 감정도 욕심도 버리고 오로지 당과 나라를 위하여 정치해야 할 때다. 대통령과 충돌하는 전당대회로 가고 있어 참 유감스럽다. 이런 글인데요. 아주 의미가 있죠.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한 분이 계신데, 홍준표 시장이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좀 소개해드리면, 안철수 과욕 부리지 말고 안착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CBS 라디오에 인터뷰했는데요.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차기 대선 경쟁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 당을 장악하면 공정한 경선이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 후보는 민주당에 있을 때도 겉돌았고 바른미래당에도 겉돌았다.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안착할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이러면서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연대하는 관계인가? 당무 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한데 화가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아까 그 글하고 홍준표 시장의 글이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또 이런 얘기를 해내요. 안 후보가 차고 올라오니 답답해서 그랬겠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도 쓱 까네. 참 홍준표의 모두 까기. 그러나 안철수의 그 비판 일리가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전에 안철수를 초딩이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과 소신으로 당대표 선거를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초딩.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깜짝 놀랐네요.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를 제치고 선두를 다시 탈환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나오네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요. 김기현이 45.3, 안철수가 30.4. 15%나 벌어졌네요. 엄청나게 벌어졌네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402명 상대로 조사를 했네. 이게 모집단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뒤집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후보 격차가 15%가량 벌어진 거는 이게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나경원의 불출마,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 상고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릉에 가족여행 갔는데도 쫓아가서 김기현 의원이 만나고 어저께 탑 뉴스로 나온 거는 김기현과 나경원 의원이 식당에서 만나서 함께 하기로 했다. 이게 결정타가 돼서 이제 그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경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안철수가 처음엔 덕을 많이 봤는데 글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표심이. 근데 자꾸 상고 처리하고 여기 찾아갔다 여기서 만났다 이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이거 합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에 김기현 의원이 올라간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안철수의 요즘에 그 윤한 연대
발언을 두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갈등을 빚은 여파, 그것도 있어가지고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재평가하면서 안철수는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상대적으로 김기현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나 여기 조금 이상한 거는 뭐 또 천하람이가 9.4%로 3위를 차지했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역선택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황교안이 7.0, 4등, 조경태 2.3, 윤상현 2.0, 그리고 뭐 없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게 1.9, 모르겠다는 1.8인데 천하람의 9.4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는요.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이라든가 김기현에 대해서는 둘이 합친다는 게 이제 슬슬 나와서 이제 그 김기현 후보 올라가는 거는 이게 뭐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선택이 들어오질 않죠. 근데 천하람은 역선택이 들어와요. 역선택 플러스 국민의힘 당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준석계가 좀 일부 있거든요. 그 유승민계, 이 배신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일부 있다고 해도 이렇게 9.4로 3위를 차지할 정도는 아니죠. 예. 일부 있어도 아주 미미할 텐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요거 가지고도 뽕평도 했지만 그 이후에 그거는 여론조사 요거 하자마자 뭐 한 30분 만에 몇만 명 딱 들어와서 한 건데 지금 하루도 안 지났는데 하루 만에 14만 명이 투표해 주셨어요. 이 결과 김기현 68%로 1등, 황교안 21%로 2등, 안철수 7%예요. 그 다음에 윤상현 3%, 천하람 1%. 이 1%라는 건 근데요, 0.5, 0.6 이런 것도 다 1%로 잡힙니다. 0.몇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냥 반올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몇 명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0.5인지 0.6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뭐 천하람이 아까 9.몇으로 뭐 3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봉규 TV 설문조사의 추세가 의미가 있는 게 5일 전에 조사를 했어요. 그때 왜 조사를 했냐면 나경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그 표심이 어떻게 됐나. 다른 데 여론조사에서 뭐 안철수가 뭐 압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진짠가 하고 했어요. 그때 김기현이 63, 1등, 황교안이 2등이었어요. 18%, 안철수가 10%, 3등. 그때 강신업이 7%, 윤상현이 2%였는데 요게 5일 전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희가 다시 한 거는 이제 강신업의 서류 심사 탈락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그런 표심이 어디로 갔냐 하고 조사를 또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안철수와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표심이 어떻게 변했나 하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수가 결집했죠.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가 63 했는데 5일 전에 이런 파동이 난 다음에 68%로 올랐다는 거. 그다음에 안철수는 10%였는데 7%로 3% 깎였다는 거. 황교안은 18%였는데 5일 전에 어제는 21%, 3% 올랐다는 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결집하는데 황교안으로도 가고 그 표가. 그다음에 김기현으로 많이 갔다. 이 보수 결집하고 안철수는 표가 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천하람은 이거 어디 왜 이래 이게 진짜지. 이게 우리 이봉규 TV가 뭐냐면 14만 명, 숫자도 14만 명이지만 여기는 역선택이 거의 없죠. 뭐 역선택할 사람이 이봉규 TV 보겠습니까? 심지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설문조사에 응하겠어요. 역선택할 사람들이. 그 귀찮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임당원의 당심과 거의 비슷한 게 아니냐. 뭐 책임당원보다는 조금 더 보수라고 칩시다. 그래. 그래도 보수표는 이렇게 간다. 이런 걸 보여주고요. 왜 그러냐면요. 안철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문점이 정체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간에 이런 게 재조명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재조명을 안 했냐 하면은 당을 이끌어갈 사람이란, 이거 당대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체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역선택 이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그 다음에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왜? 문재인도 대통령이고 노무현도 대통령 만들었는데 뭐 이놈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절체절명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 되고 대한민국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대표가 중요한데 이 정체성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보네. 또 나온 게 이게 나왔어요. 탈원전. 여기 찬성한 게 나왔네요, 또. 이때는 다 잊어버리셨죠. 2012년 대선 후보 때 안철수가 탈원전 찬성을 했어요. 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는 말도 논란이 됐지만, 그 다음에 간첩의 왕 같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결정적으로 또 2012년에 탈원전을 찬성을 했어요, 안철수가. 자, 이런 사람이 국힘당의 당대표가 되면 이게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안철수에 대한 재평가가 좋은 의미의 재평가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재평가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이런 지지율에도, 그다음에 이봉규 TV의 설문조사에서도 14만 명이 이렇게, 황교안에 비해서 황교안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 황교안이 21%인데 안철수 7%. 보수 결집에서 황교안 플러스 김기현으로 가고 있다. 예, 그리고 결선 투표에 만약 100번 양보해서 저는 황교안 결선 투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만에 하나 김기현과 안철수가 결선 투표에 가더라도 황교안을 지지하는 세력은요, 보수예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안철수 쪽으로 절대 안 간다. 결선 투표 김기현과 안철수가 올라가더라도 황교안의 이 표는 김기현으로 간다. 천하람의 표가 안철수로 갈 수는 있죠. 그거는 갈 수 있겠다. 근데 천하람은 이봉규 TV에서 봤듯이 미미하다. 그러니까 윤상현이 표도 뭐 수도권 연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윤상현이를 응원하는 사람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지, 천하람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 표심하고는 다릅니다. 결선 투표로 가든 안 가든 김기현의 승리가 뭐 무난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하는데요. 그 이봉규 TV 설문조사를 결과로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14만 명이 투표해 준 거 이거 간단치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우파란 말이에요. 자, 안철수 양파 가도 계속 나오네요. 와, 에이.